안녕하세요. 미인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이번에 해볼 챌린지는 매일 책 읽기 챌린지인데요. 올해 미는 북클럽 메인 굿즈인 잡동사니와 함께하는 챌린지입니다. 아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는 북클럽이 이제 하루 앞으로 런칭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미 런칭이 돼가지고 마감이 되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미는 북클럽 서비스는 1년 동안 멤버십 기간이 유지되는 미눔사만의 무료 멤버십 회원제인데요. 무려 2011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3기째 진행해오고 있는 출판계에서 가장 유서가 깊고 전도가 유망한 북클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료는 아니어서 5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아깝지 않은 게 미눔사의 수많은 책들 중 500여 권이 되는 책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책으로 3권을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일단 3권 받았고, 그리고 매년 제작되는 7종의 에디션들이 또 있어요. 그때 다른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도 진짜 기똥차입니다. 7권의 북클럽 에디션 도서 중에서 3권을 또 선택해서 총 6권의 책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북클럽의 메인 굿즈들이 매년 정말 또 인기가 많거든요. 북스탠드, 에코백 이런 것처럼 책 관련된 디자인을 적용한 굿즈라던가 독서 생활을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굿즈들을 매년 제작을 해오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책으로 책에 몰빵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고자 올해 메인 굿즈는 바로 이 잡동사니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겉에 보시면 부키라는 캐릭터를 저희가 이번에 우이미와 같이 만들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부키가 이 책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오프닝 멘트를 직접 해주거든요. 안녕, 나는 부키야. 여러분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 왜 웃어? 다음을 넘겨보면 이게 왜 잡동사니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왜 도대체 잡동사니인지가 여기 이렇게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잡동사니는 본래의 뜻 그대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글을 엮은 책이야. 시와 소설부터 에세이와 논픽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편견 없이 담아보았어. 잡동사니를 통해 평소 즐겨 읽었거나 좀처럼 읽지 않았던 온갖 글들을 접해보고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기를,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읽는 단정한 즐거움을 듬뿍 느끼기를 바라며 이만 줄일게 라고 써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일별로 좀 컨텐츠를 정리를 하긴 했어요. 한 줄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미누스 마케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인 책은담, 짧은 좋은 글을 실어서 넣었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국내 단편 소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편과 리터에서 또 재미있는 아티클들을 뽑아서 넣었고요. 목요일에는 에세이, 금요일에는 시, 토요일은 해외 단편소설, 일요일에는 인문 해외 에세이, 학술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랜덤으로 조금 더 다양한 글들을 실어보려고 했습니다. 원래 독서를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책만 읽기 마련이잖아요. 시간이 늘 한정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도 바쁘고 이런데, 저도 근데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게, 저희가 미음사는 종합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엄청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들을 다 그때그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회의에 들어가서 편집자의 소개를 듣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통해서 내가 전혀 읽어보지 않던 책들을 깊이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새로운 자극,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너무 새로운 자극과 지적 고향감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을 너무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다양한 아티클들을 엮었으니까 어느 날을 내 취향의 글이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10분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잡동사니 함께하는 매일매일 책 읽기 챌린지 가보실까요? 오늘은 챌린지 첫 번째 날 월요일, 책은담을 읽는 날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월요일 날에는 사실 그 전날 일요일부터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들 우울한 기분으로 회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러십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얼른 읽어볼게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고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은 슬픈 일을 만들어낸다 라는 글이 실린 날이었습니다. 책은담 구성이 조금 재밌는 게, 여기에는 책은담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글을 평역해주신 안대일 선생님의 좀 코멘트들이 있어요. 저희도 인력도 보다 보면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뜻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있는 한자어를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해설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책은담에는 밑에 이렇게 코멘트가 딱 있어서 여기 읽어서 조금 느낌은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해설 부분을 딱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최근담의 말을 토양 삼아서 비록 월요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내일 건 보면 안 되지. 오늘은 보통맛이라는 최유한 작가의 소설집에서 표제작인 보통맛, 엑기스. 그렇다고 다른 게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표작인 이제 보통맛을 무려 실었고, 그래서 이 챕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키와 함께하는 보통맛 읽어봤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 다시 읽었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 깝깝했던 감정이 막 떠올랐어요. 이 보통맛은 회사 생활할 때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상식적이지만 유연하고 유능하지만 뭔가 융통성 있는 그런 선배, 좋은 선배였던 전형이라는 걸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너무 그런 선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은양이라는 후배는 엄청 개인주의적이고 회사 생활에서 뭔가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 순간에 모두 이렇게 기대를 배반하는 그런 후배인 거예요. 주인공이 보기에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쿨하고 멋진 선배니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팀장이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새 팀장이 오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요. 진짜 대면 하다가 갑자기 언니 저랑 팀장님 생일 선물 같이 하실래요? 막 이래.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살갑게 대하니까 뭔지 모르게 막 감동을 느낀 거야. 그래서 너한테도 이런 적극성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같이 막 선물을 준비해요. 근데 뭔가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묘하게 쎄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팀장님이 생일 준비를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식사 자리에 가거든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내가 뭔가 둘 사이에 껴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분위기 좋은 라멘집에 갔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고은양 씨가 결국은 일련의 사건을 거쳐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고은양을 떠올릴 때 자기가 그날 먹었던 라멘집의 맛을 같이 떠올린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을 내거든요. 근데 그 맛이 어땠냐? 그러면 그냥 라멘 맛? 보통의 라면 맛이었지 이런 말을 하면서 끝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고은양에게 어떤 선배였을까라고 한다면 나 엄청 멋져 보이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는데 나도 결국 그냥 보통의 선배 중에 한 명이었겠지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쓸쓸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챕터를 다시 읽다 보니까 보통맛이란 소설집에 있는 다른 소설집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이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리고 보통이란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집 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통맛도 재밌게 읽으시고 최유한 작가의 다른 책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 수요일에 만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오늘은 한편 리터가 있는 날이에요. 리터 34호 예의 있는 반말편에 안녕 기현이라는 아티클을 실려있는 날입니다. 저희 또 미는 북클럽의 커뮤니티의 언어가 평어잖아요. 그래서 북클럽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평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첫 주에다가 평어 아티클을 배치해봤습니다. 저도 그럼 한번 얼른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네. 저 다 읽었고 이 아티클은 평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있는 이성민 씨가 쓰신 아티클이에요. 새로운 언어인 평어가 완벽한 언어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좀비어 체계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한글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언어를 디자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34호 리터를 읽어보시면 저희 편집부, 한국문학팀뿐만 아니라 평어 실험을 같이 하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뭐 민경 편집자님도 있고 미선 편집자도 있고 다양한 편집자, 저도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평어를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솔직하고 재미있는 수기가 실려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아마 오는 여름 전에 평어 책이 아마 한 권으로 그동안에 쌓인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현 씨가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얼른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연습을 하면서 이 글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열린 결말처럼 끝나는데 평화사업을 결심하는 조직은 그 결심과 더불어 말과 관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신기원의 상황에 들어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디자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곳에서 언젠가 새로운 문학적 야망이 태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데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들이 평화를 실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실험 끝에 어쩌면 문학적 야망이 태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말로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읽히기도 해서 조금 뭔가 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북클럽 커뮤니티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얼른 평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따숩게요? 그리고 저희가 벌써 도전한 지 3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3일을 기념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3일,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좀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해줄 만한 포인트에다가 저희가 챌린지를 도와주는 응원 페이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활동도 할 수 있게 활동지도 열심히 만들어봤거든요. 가로 세로 낱말 퍼즐 또 유진 씨랑 저랑 직접 또 같이 만들었는데 재미있으시려나요? 오늘은 보통맛, 제가 어제 읽었던 보통맛에서 가로 세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 과연 어제 읽었던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를 위해 팀장님이 모였을 때 현모가 손에 들고 온 것은? 자, 이렇게 다 채워봤고요. 사실 몇 개 기억이 안 나서 컨닝을 했습니다. 그치, 뭐 이거 뭐 채점해가지고 어디 뭐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재밌게 풀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깜빡하고 미는 북클럽에 이건 하이라이트 이거를 안 붙이고 있었더라고요. 무려 3일 동안이나. 이게 이제 미는 맨션이라는 북트래커가 나왔잖아요. 창문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데 하루하루 읽을 때마다 불을 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3일치를 얼른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는 크게 보셔야 돼요. 부키와 친구들이 맨션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꼼지락대는 모습들이 엄청 귀엽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크게 한번 여기 막 보여주세요. 처음이니까 큰 거 하나 붙여볼게요. 이게 몇 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가와 동물들 에디션 나오고 그랬을 때 나왔던 강아지 1, 2, 3, 4층 4층에 사는 나도 4층에 사는데 저는 이걸 가장 좋아해요. 이 광기의 부키를 너무 좋아해서 책을 씹어먹고 있는 광기의 부키를 두 번째 붙여요. 마지막으로는 고양이 붙여야겠다. 여기 조이와 닮은 책 읽는 고양이 스티커. 네. 이렇게 해서 세 곳의 불을 제가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4일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는북클럽 오픈 2일차에 도서전도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은 시점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초조하게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근 시간 가까워오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팀원들이랑 또 일은 같이 했지만 얼굴을 본 적 없는 그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끝났다. 네, 그래서 회사 앞 카페에 잠깐 와서 저만의 이런 퀄리티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잡동사니 사장님이 이거 살짝 벗겨줬다고 방금 구운 마들렌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거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정용준 작가님의 소설만세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세계라는 부분입니다. 좋을 예정. 얼른 읽어볼게요. 매일과 영원 시리즈 중에 있는 소설만세의 정용 작가님의 책인데 사실 이게 제가 소설만세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읽으니까 또 다른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너무 좋았고 매일과 영원이 소설론 에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이 처음부터 나와요. 소설을 왜 쓰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걸에 대해서 답변할 때마다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작가님에게 소설이란 어떤 건지
어떤 마음으로 소설을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어를 고르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따뜻하게 써져 있는 글이어서 과연 정영준 작가님이 답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작가가 새로운 단어를 막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한국말로 글을 쓰는데도 한 문장만 봐도 이게 누구 작가의 글이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설을 쓸 때도 내가 굉장히 잘 담으려고 하는 소설 쓰는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문장은 단어와 단어로 연결되는 허약한 줄과 같다. 독자는 그로부터 이미지를 봐야 하고 색깔과 색채를 느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운드도 들어야 한다. 때문에 작가는 단어를 놓고 애쓸 수밖에 없다. 하나의 단어 다음에 오는 단어끼리의 결합, 화음과 부력, 문장과 문장 사이의 거리, 반복되고 변주되는 리듬, 어떤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은. 잘 쓰인 문장을 통해 독자는 알고 이해한다. 색감을 느끼고 음악도 듣게 된다. 나아가 작가의 의도와 마음과 메시지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오묘한 날 속에서 독자는 보면서도 모른다. 모르는 채 느낀다.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르고. 이 부분이 막 너무 뭉클하고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마음이기도 한데 저는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볼 때마다 내가 소설을 읽을 때 그냥 스토리를 읽고 이렇게만 끝낼 게 아니라 행간의 마음들, 뉘앙스들,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주는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껴보려고 다시금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도 꼭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이고 또 글이기도 해요. 네. 갑자기 눈물 날 뻔했잖아. 사람도 많은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도 없어서 조용히 찍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 지금 다 둘러싸여서 앉아있어서 지금 저 이렇게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얼른 커피 마시고 가볼게요. 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커 붙여야지. 오늘은 갓쓴 부키. 갓쓴 부키를 어제 붙였던 고양이 맨션 옆에다가 외롭지 않게 붙였습니다. 이게 뿌듯하네 엄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5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고블린 도깨비 시장이라는 시가 실린 날이에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북클럽 에디션 이 시가 실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 이만큼이에요. 날로 먹는 날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다 읽어봤는데요. 시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장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몰입해서 읽어서 브이로그 찍는다는 것도 잠시 잊을 만큼 엄청 순간적으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빠져들어서 읽었거든요. 로라와 리지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는데 그 두 자매에게는 고블린들이 과일을 파는 달콤한 유혹 같은 그런 소리가 늘 들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언니는 동생한테 늘 안 돼.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도 도깨비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막 눈도 가려주고 유혹에 흔들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동생은 그래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들이 늘 이렇게 눈앞에서 있고 도깨비들이 속삭이는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결국은 도깨비들한테 가서 과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금단의 과일을 동생인 로라가 먹어요. 근데 그 과일을 먹고 난 이후부터 한번 뜨거운 열망, 욕망 같은 거를 충족되고 나니까 더 이상 로라에게 이 동생에게는 고블린 도깨비 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야.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다시 생각나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 동생이 계속 시들어가요. 언니가 뭔가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장에 가서 과일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막 어머 네가 드디어 과일을 먹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다가 근데 나 집에 가서 먹을 거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도깨비들이 돌변을 해서 여기서 우리랑 같이 뭘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엄청 폭력적으로 막 입을 억지로 벌려서 막 과일을 터트리고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관능적이고 되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끝까지 언니는 절대로 입을 꾹 닫고 먹지 않고 도깨비들의 폭력과 유혹에서 이겨내서 결국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다시 동생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막 울면서 뛰쳐나와서 언니가 가져온
과일을 막 이렇게 먹고 언니 덕분에 이제 시들어가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두 자매가 다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고 걱정 많지만 안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복잡한 상징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도깨비, 과일, 두 자매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걸 상징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충분히 되게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뭉클한 장면도 있고 되게 매혹적인 장면도 있고 그래서 푹 빠져서 읽었어요. 마지막에 밑줄을 그은 부분은 리지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해독제를 얻어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막 들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언니 동생 같은 친구는 없어. 지루한 길에서 기운 북돋아주고 못된 길로 빠지면 제자리로 데려오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서 있는 동안은 힘을 주는 자매 라고 하면서 이 시가 끝나거든요. 시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게 읽었는데 한여름에 탐스러운 과일이 주는 매혹과 유혹이 막 터지기도 하고 자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여성이 유혹 많은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고 복잡한 그런 감정이 아주 짧은 시간에 들게 했던 매력적인 시이고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저녁 때 되면은 지금 좀 여유가 없었는데 미음사의 세계 시인선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시는 접근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막 일부러 막 찾아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고블린 도깨비 시장이라는 시를 읽고 나니까 적어도 이 책만큼은 지금 너무 궁금해서 당장 내일 창고 가면은 한 권 쓱 해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제 저희 북클럽 발송회에서 주말 출근하는 날인데 그래서 빨리 지금 말이 빨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북클럽 발송하는 주말 출근하는 날이어서 지금 4시? 조금 안 됐는데 오늘 해야 할 양을 벌써 다 채워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밑에서 지금 청소 뒷처리 이런 거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얼른 올라와서 오늘치의 잡동사니를 읽으려고 하거든요. 레알 북클럽의 날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잡동사니를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께 보낼 준비를 했는데 아주 그냥 보람차네요. 집에 가져가면은 숙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서구 이사님 자리거든요. 이사님 자리에서 얼른 후딱 읽고 가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읽었다는 사실 일주일 동안.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해외 단편 소설이 있는 날이에요.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이라는 쏜살문고에 있는 캐서린 맨스필드의 로자벨의 피로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얼른 읽어볼게요. 진짜 대박. 제가 지금 이 작품을 서구에서 일을 주말 근무를 마치고 읽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시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로사멜이라는 모자 가게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가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겨우겨우 들어와서 옷 딱 벗어놓고 딱 앉아서 오늘 하루 상점에서 있었던 일을 막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진상 손님은 상점에 있는 모자란 모자는 다 써보겠다고 하고 결국은 한번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사고 갔던 손님, 이런저런 손님들을 막 떠올리는데 마지막으로 떠올린 게 어떤 너무너무 부유해 보이고 아름다운 두 선남선녀 커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선남선녀 커플이 쿨하지만 좀 까탈스럽게 어떤 모자를 딱 고르고 여자는 나가서 나 기다릴게 하고 나가면 남자친구가 계산을 대신 이제 하는 거예요. 로자벨이 계산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로자벨한테 근데 혹시 화장 안 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추파를 던졌어. 그 두 커플을 너무 뭔가 부럽게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추파를 던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망상이 엄청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남자의 여자친구라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망상이 시작돼서 내일 드라이브는 어디로 가고 해리가 나한테 막 꽃다발을 사주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결혼식도 하는 그런 막 상상이 막 3절, 4절, 5절까지 막 하고 그 상상 덕분에 피로했던 로자벨이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드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까지도 너무 완벽했어요. 자기가 지닌 유산은 오직 비극적인 낙관성 뿐이었으므로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흔히 젊음이 유일하게 상속받은 유산이기도 하니까 여전히 반쯤 잠에 취한 상태로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입가 주변으로 불안한 경련이 10개 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퇴근 후에 오늘 너무 고단했고 힘들었고 하다가도 오늘 하루 있었던 어떤 뭐 새로운 사람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했거나 그럴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갔을까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잠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의 묘사를 너무너무 재밌게 글로 써놔서 아주 푹 빠져서 읽었는데요. 다시금 말하지만 주말 근무 후에 서고에서 이렇게 읽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느껴집니다. 조아란의 피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읽어보고 얼른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피로해진 느낌. 착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챌린지 마침내 7번째 날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말 출근 가뿐하게 마치고 오늘은 생각보다 작업이 빨리 끝나서 조금 일찍 집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내일 또 마침 근로자의 날 휴일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잡동사니 일요일차 읽을 거리를 호다닥 읽고 집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커피도 못 마셔서 커피도 한잔 하고 디저트 같은 것도 하나 먹으면서 여유 있는 휴일 시간을 마침내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명상록에서 철학훈련이라는 파트를 읽게 될 것 같아요. 철학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아차차차. 명상록 철학훈련 부분을 읽고 들어왔는데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명상록 같은 책은 진짜 유명해서 언젠가는 읽어야지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니까 진짜 너무 제 취향의 글이어서 지금 7일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책 읽어봐야겠다. 진짜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글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종이 치면 먼저 당신을 향해 말하십시오. 아마도 쓸데없는 참견과 배은망덕, 오만과 거짓, 시기와 고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선악에 무지한 채 생겨나는 것이라. 선은 본래 좋고 악은 본래 추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물 많은 내 모습도 본래 나와 근본은 같은 것이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고자 하는데 누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생겨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뭔가 잘못했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이래야만 하고 이렇게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서 내 본성을 거스르고 투쟁하려고 하는 데서 인생의 고난과 비극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2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의 분량인데 정말로 밑줄도 많이 긋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혹은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글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PD님 옆에 있었으면 그만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좋은 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인생은 투쟁이자 잠시뿐인 타향살이 떨치던 명상 호세에 그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철학뿐. 이거를 여기서 끊는 건 너무 가혹한데요? 오늘 7일차여서 이렇게 잡동사니에 7일째에 불이 켜진 게 있고 3일차에도 가로 세로 낱말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학 훈련을 읽고 기록해보자 라는 또 워크시트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철학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렇게 글을 읽고 묵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또 있는데 요거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나중에 같이 한번 남겨보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의 미션도 모두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창고에서 명상록 책을 챙겨갈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제가 또 다음 주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서 딴짓을 하지 않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